와, 요즘 정말 AI 때문에 학술 연구 환경이 뭐랄까 정신없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연구자분들을 위해서 AI 활용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 복잡한 도구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제가 아주 명확한 지도를 딱 그려드릴게요.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정말 강력한 비유 아닌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AI라는 도구가 그냥 혼자 똑똑한 게 아니라 쓰는 사람의 전문성이랑 딱 만났을 때 그 잠재력이 정말 폭발적으로 커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효율이 조금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게임의 판을 바꾸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작업이 가능해진다. 바로 이겁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냥 AI를 쓰는 사람에서 AI를 부리는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을 바로 그 전문가로 만들어드릴 여정,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AI 생산성의 역설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AI의 가치는 그 도구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쓰느냐,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진다는 거죠. 이 차트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은 그냥 보통 사용자인데 생산성이 한 30% 정도? 조금 오르는 수준에 그칩니다. 근데 오른쪽의 전문가를 보세요. 이분들은 AI를 무려 30배의 힘을 내는 증폭기로 활용합니다. 와, 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드는 변수, 그게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연구자 본인의 연구 역량이죠. 자, 그럼 전문가가 되려면 첫걸음을 어디서부터 떼어야 할까요? 우선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AI 도구라는 정글의 지도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도구들이 있는지 알아야 길을 잃지 않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카테고리는 생성형 AI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챗 GPT, 제미니, 클로드 같은 것들이죠. 새로운 글이나 아이디어를 막 만들어내는 아주 강력하고 어디에나 쓸 수 있는 범용 엔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 연구 도구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생성형 AI라는 그 강력한 엔진 위에다가 연구자들을 위한 특별한 기능들을 얹은 거예요. 예를 들면 논문 검색이나 요약처럼 딱 연구에 필요한 작업들을 아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맞춤 제작된 그런 전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생성형 AI는 운전자가 직접 모든 걸 조종해야 하는 아주 강력한 수동 변속기 자동차 같은 거예요. 반면에 AI 연구 도구는 목적지만 입력하면 알아서 데려다주는 자율주행차랑 비슷하죠. 하나는 나에게 완전한 통제권을 주고 다른 하나는 편리함을 주는 겁니다. 느낌이 확 오시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AI 연구 도구 시장은요. 정말 말 그대로 전쟁터예요. 수백 개가 넘는 도구들이 막 경쟁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아마 곧 사라질 겁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섣불리 어떤 유료 도구 하나에 내 연구를 전부 맡긴다? 그건 정말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연구자들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입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툴을 쓸까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어떤 연구 철학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길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왼쪽 길은 도구 의존형이에요. AI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이것저것 유료 구독에 돈은 돈대로 쓰는데 결국에는 AI가 제안하는 방향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나만의 독창적인 생각, 나만의 연구 방향을 잃어버릴 위험이 아주 큽니다. 반면에 오른쪽 길, 역량 중심형은 철학부터가 다르죠. AI는 내 연구를 돕는 조수일 뿐이다. 비용은 거의 안 들이면서 연구의 주도권은 내가 꽉 쥐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내는 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는 너무나 명확해졌죠? 바로 역량 중심형 경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제가 추천하는 워크플로우를 지금부터 단계별로 쫙 보여드릴게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딱 4단계예요. 첫째, 검색, 둘째, 정리, 셋째, 이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 이 4단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연구자가 항상 그 중심에 딱 서서 AI를 활용하는 것.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그럼 1단계와 2단계, 검색과 정리부터 볼게요. 이건 연구의 기초를 아주 탄탄하게 다지는 과정입니다.
구글 스칼라 같은 곳에서 자료를 찾고 그렇게 찾은 모든 자료를 조테로나 맨들리 같은 서지관리 프로그램에 차곡차곡 모으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여러분 연구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겁니다. AI가 편하다고 해서 이 과정을 건너뛴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해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AI가 아주 쓸모있게 활약하기 시작해요. 특히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논문을 만났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도움을 받는 거죠. 제가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도구가 하나 있는데 바로 구글의 노트북 LM입니다. 이거 진짜 물건이에요. PDF 파일은 기본이고 그냥 웹사이트 주소나 유튜브 링크만 쓱 던져줘도 내용을 싹 요약해주고요. 심지어 팟캐스트처럼 음성으로 줄줄 설명까지 해줍니다.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이만한 게 없어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4단계, 종합입니다. 앞선 단계를 거치면서 내 손으로 직접 찾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완벽하게 이해한 그 자료들 있죠? 그걸 가지고 비로소 생성형 AI와 딱 마주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냥 빈손으로 간 게 아니에요. 잘 벼러진 무기와 완벽한 지도를 손에 쥔 지휘관의 입장에서 AI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AI 글쓰기 도구에 대해서는 잠깐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문법을 교정해주거나 번역을 도와주는 도구들은 정말 유용하죠. 하지만 연구의 핵심 내용을 AI한테 쓰게 맡기는 이건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표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결국엔 내 생각이 아니라 그냥 AI가 만들어준 생각을 짜깁기 한 글이 돼버리거든요. 나중에 그걸 고치려면요?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쓰는 게 나을 정도로 힘들어집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뭔지 다시 한번 딱 짚어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최고의 연구 도구는 무슨 화려한 기능을 가진 비싼 유료 서비스가 절대 아닙니다. 최고의 도구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연구 역량이고 그 역량을 수십 배로 뻥트게 해주는 AI 활용 능력, 바로 그것 자체입니다. 네,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연구라는 비행기를 몰 때 조종사는 언제나 바로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AI는 내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행해주는 아주 유능한 부조종사일 뿐이에요. 절대로 조종관을 AI에게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AI가 분석, 요약, 글쓰기까지 점점 더 똑똑해지고 더 잘하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인간 연구자만이 할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기술은 대체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 그게 아마 앞으로 우리 모두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진 모든 정보랑 AI가 직접 대화를 나눈다. 상상이 가시나요? 오늘 바로 그 일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구글의 노트북 LM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정보를 다루는 방식을 아예 뒤바꿔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노트북 LM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려면요. 먼저 우리가 요즘 AI 쓰면서 겪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봐야 해요. 바로 이걸 믿어도 되나? 하는 문제죠.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AI 챗봇한테 뭘 물어봤는데 막 인터넷에 있는 온갖 정보를 다 끌어오거나 심지어는 없는 말을 막 지어내서 황당했던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이런 걸 환각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답답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노트북 LM은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일반 AI가 그냥 온 인터넷을 막 돌아다니면서 답을 찾는다면요. 노트북 LM은 딱 여러분이 준 자료 안에서만 생각하고 답을 해요. 이게 바로 근거 기반, 그러니까 grounded AI의 핵심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가 볼 수 있는 세상이 딱 여러분이 업로드한 그 문서, 그 링크, 그 메모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길로 셀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아까 말했던 그 환각 문제도 확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쓰기 시작하냐고요? 과정은 아주 간단해요. 딱 2단계면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여러분만의 지식 창고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뭘 넣을 수 있냐면요. 진짜 거의 모든 걸 다 넣을 수 있어요. 딱딱한 PDF 파일이나 텍스트 파일은 기본이고요. 구글 문서나 슬라이드,
웹사이트 주소, 심지어는 유튜브 영상 링크를 넣으면 그 대본까지 쏙 뽑아와요. 말 그대로 여러분의 모든 지식을 그냥 한 군데로 다 모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재밌는 게 딱 하나 아직 지원 안 하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파일. 이건 아직 안 되니까 참고하셔야겠어요. 자, 이렇게 나만의 지식 창고를 채웠다면 이제 진짜 마법이 시작됩니다. 이 자료들을 가지고 노트북 LM이 뭘 해주는지 한번 보시죠. 이제부터는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진짜 지식이 되는 순간이에요. 핵심적인 작동 방식은 정말 심플해요. 1단계 소스를 올린다. 2단계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3단계 통찰력을 얻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내 문서랑 직접 채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네, 바로 이 대화가 노트북 LM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키워드 검색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올려둔 논문 5개의 핵심 주장을 비교해주고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은 뭐야? 이런 식의 아주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이거예요. AI가 내놓는 답변을 보면 이렇게 숫자 표시가 붙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출처 표시입니다. 이 번호를 딱 클릭하면 이 답변은 당신이 올린 바로 이 문서, 이 부분에서 가져온 겁니다 하고 정확하게 보여줘요. 신뢰도가 그냥 수직 상승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스튜디오라는 진짜 엄청난 기능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내가 올린 자료들을 가지고 클릭 한 번만 하면 팟캐스트 대본을 만들어주거나 예상 질문과 답변, 즉 FAQ 리스트로 뽑아주거나 심지어는 시험 대비 학습 가이드까지 만들어줘요. 그냥 원본 데이터를 완전히 새로운 컨텐츠로 재창조해내주는 거죠. 자, 그럼 이걸 도대체 누가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 도구로 가장 큰 효과를 보고 있는지 실제 활용 사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학생이나 연구원분들이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아무래도 방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요약하고 분석해야 하는 분들한테는 이건 뭐 거의 필수템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사용법을 좀 더 자세히 보면 학생들은 강의 노트랑 교과서 넣어서 시험 요약집을 뚝딱 만들고요. 연구원들은 수십 편의 논문을 한 번에 넣고 그 안에서 새로운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거죠. 기업에서는 사내 규정이나 회의록을 넣어서 직원들이 질문할 수 있는 내부 지식 베이스로 활용하고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분야에 맞게 문제를 정말 스마트하게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도구가 가진 진짜 의미, 그 큰 그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건 단순히 편리한 도구를 넘어서는 개념이거든요. 한 사용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쓴 모든 걸 여기에 넣었더니 더 이상 모든 걸 기억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냥 내 노트북한테 물어보면 되니까요. 와, 이거 정말 강력한 말 아닌가요? 말 그대로 나만의 두 번째 내가 생기는 겁니다. 완벽하게 검색되고 심지어 생각까지 해주는 지적인 지식 저장소 말이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뭔가를 찾아 헤매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미 내 손 안에 있는 정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 거냐,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서 진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터져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AI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기억해 준다면 여러분은 그 남는 에너지와 시간으로 무엇을 새롭게 창조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글이 내놓은 아주 흥미로운 AI 도구, 노트북 LM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AI가 아니라 근거 기반 AI라고 해서 화제인데요. 과연 이걸 어디까지 믿고 쓸 수 있을지 그 신뢰의 문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요, 사실 한 사용자가 겪은 정말 기묘하고도 재미있는 경험에서 시작돼요. 인공지능이 글쎄 사용자를 전혀 다른 사람, 그것도 옛날 옛적 역사 속 인물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정말 황당하지 않나요? 내가 쓴 논문을 분석해달라고 올렸더니 갑자기 나를 역사책에 나오는 인물로 둔갑시켜버리다니요? 바로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죠. 노트북 LM은 기존 AI랑은 뭔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들 하잖아요.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먼저 이 도구가 대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노트북 LM이 다른 AI보다 더 정확하다고 말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설계 원칙이 하나 숨어 있어요. 바로 AI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환각, 즉 헛소리 현상을 최소화했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환각이라는 말부터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어려운 말이 아니라 AI가 없는 사실을 너무나 그럴듯하게 진짜인 것처럼 지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노트북 LM은 바로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특별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일반 AI랑 노트북 LM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보통 챗봇들은요, 그냥 온 인터넷이라는 망망대해를 떠다니면서 정보를 막 긁어 모으잖아요. 근데 노트북 LM은 아니에요. 딱 여러분이 이것만 봐! 하고 던져준 문서들, 그 안에서만 생각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답이 여러분의 자료의 발을 딱 딛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할 확률이 훨씬 적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처음에 그 미스테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준 자료 안에서만 정보를 찾는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역사 속 인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실수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근거 기반 AI라고 해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이런 오류가 생기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 그러니까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이 노트북 LM을 엄청나게 똑똑하고 속도도 무지하게 빠른데 가끔씩 중요한 맥락을 놓쳐서 헷갈려하는 열정 넘치는 연구조수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조수는 왜 실수를 할까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맥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아까 그 사례 기억나시죠? 논문에 나오는 어떤 역사적 인물이랑 그 논문을 쓴 나를 AI가 순간 헷갈려버린 거죠. 두 번째는요, 정리 안 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생기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 논문 맨 뒤에 붙는 참고 문헌 목록 같은 거요. 형식이 제각각이고 복잡하잖아요? AI가 이런 걸 읽다가 머리가 복잡해져서 길을 잃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건 추론하다가 선을 넘는 경우예요. 여러 자료를 막 조합해서 뭔가 새로운 걸 찾아내려고 너무 애쓰다가 자기도 모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결론으로 점프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야죠. 다행히도 우리가 이 AI의 신뢰도를 극적으로 높일 수 있는 아주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AI가 내놓은 모든 답변의 출처를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방법은요, 놀랄 만큼 간단해요. AI가 답변을 내놓으면 그 옆에 작은 숫자가 보일 거예요. 그냥 그 숫자를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딱 한 번의 클릭, 그걸로 모든 의심을 풀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방법이 왜 효과적인지를 이 문장이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죠. 그 숫자를 누르는 순간 AI 답변의 근거가 된 원본 문장이 바로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나거든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팩트체크가 어디 있겠어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AI와 우리, 즉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AI와 사용자의 역할은 아주 명확하게 나뉩니다. AI는 자료를 요약하고 종합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강력한 조수의 역할을 해요. 하지만 그 결과물이 진짜 맞는지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그 정보에 의미를 부여해서 쓸지 말지를 결정하는 최종 권한은 언제나 우리, 사용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노트북 LM은 여러분을 대체하기 위해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똑똑한 도구라는 사실이죠. 네, AI는 분명히 강력한 조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조수를 어떻게 지휘하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겠죠.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이 똑똑한 도구를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하시겠어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글의 노트북 LM에 대해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AI를 쓰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도 있는 그런 도구예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AI 챗봇한테 뭘 물어봤는데 엄청 자신감 있게 대답은 하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틀린 말인 거예요. 바로 이 문제를 할루시네이션, 즉 AI 환각 현상이라고 부르죠. 기존 챗봇하고 노트북 LM이 뭐가 다르냐면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기존 챗봇은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은 정말 박식한 사서 같은 거예요. 반면에 노트북 LM은 여러분이 이 책들만 읽어 하고 지정해준 딱 그 책들만 완벽하게 마스터한 개인 전담 사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개인 전담 사설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게 핵심이겠죠? 모든 건 바로 여러분만의 소스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개인적인 지식 창고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노트북 LM이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요. 이 유연성이에요. 보세요. PDF 파일, 구글 문서나 슬라이드는 기본이고요. 텍스트 파일, 웹사이트 주소, 심지어 유튜브 영상 링크나 오디오 파일까지 여러분이 가진 거의 모든 디지털 자료를 이 지식 창고에 쏟아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최근에 더 강력한 기능이 추가됐어요. 이제는 굳이 다른 창을 켤 필요도 없이 바로 이 노트북 LM 안에서 구글 검색으로 자료를 찾아서 바로바로 내 지식 창고에 추가할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편해졌죠? 자, 이렇게 여러분만의 지식 창고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부터 진짜 마법이 시작됩니다. 이 자료들이 어떻게 쓸모있는 정보, 즉 인사이트로 바뀌는지 한번 보시죠. 이제 여러분은 이 자료들을 가지고 그냥 대화를 하면 돼요. 이 문서들 요약해줘 라거나 두 자료를 비교해서 분석해줘 이런 식으로요. 정말 사람한테 말하듯이 자연스럽게요. 자, 여기 AI가 내놓은 답변이 있습니다. 블로그 성장의 핵심 요소는 꾸준한 포스팅과 독자 참여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문장 끝에 작게 숫자 1이 붙어 있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노트북 LM의 핵심이에요. 저 숫자가 바로 인용, 즉 출처 표시입니다. 저걸 클릭하면요. AI가 이 답변을 어떤 문서에 어떤 문장에서 가져왔는지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거죠.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질문하고 답만 얻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노트북 LM은 여러분이 올린 자료들을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바꿔주는 아주 강력한 자동화 도구들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정말 대박인데요. 스튜디오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쓰면 여러분의 자료 뭉치를 가지고 클릭 한 번에 예상 질문 리스트, 즉 FAQ를 만들거나 핵심 용어랑 퀴즈까지 들어간 학습 가이드를 뚝딱 만들어내요. 브리핑 문서나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정리한 마인드맵까지도요. 사람이 하려면 몇 시간은 좋게 걸릴 일을 얘는 단 몇 초 만에 해치우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음성 개요라는 기능은 이건 진짜 신기합니다. AI 2명이서 여러분의 문서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형식의 오디오, 그러니까 팟캐스트를 만들어줘요. 다운로드해서 이동 중에 들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이렇게 좋은 걸 대체 누가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실제 활용 사례들을 좀 살펴볼게요. 보시면 역시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네요. 아무래도 공부할 자료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연구원, 컨텐트 만드는 분들, 또 직장인들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강의 노트나 교과서로 시험 대비 요약 노트를 만들고요. 연구원들은 수많은 논문들 속에서 새로운 연결고리를 찾아내죠. 직장인들은 긴 회의록을 순식간에 요약하고 크리에이터들은 리서치한 자료들로 컨텐츠 개요를 짜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만의 똑똑한 비서가 생기는 셈이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정말 흥미로운 활용법이 나옵니다. 바로 노트북 LM을 내 기억을 보조해주는 일종의 두 번째 뇌로 활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 유튜버분은 이렇게 쓴다고 해요. 자기가 예전에 썼던 모든 걸들을 노트북 LM에 다 집어넣고 내가 이 주제에 대해 뭐라고 썼었지? 하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모든 걸 기억할 순 없잖아요. 노트북 LM이 대신 기억해주는 나만의 외장하드, 즉 두 번째 뇌가 생긴 겁니다. 결국 이건 여러분이 직접 훈련시킨 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개인 맞춤형 전문가 AI가 되는 셈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자료, 여러분의 세계를 세상 그 어떤 AI보다 더 잘 이해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만의 두 번째 뇌를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안에 어떤 지식과 경험을 채워넣고 싶으신가요?